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5조 4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수준이던 직전 분기보다는 1조 6천억 원 줄어든 것입니다. 다만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순이익은 19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4천억, 38.2% 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3분기 이자 이익은 14조 8천억 원으로 직전 분기와 비슷했습니다. 올해 들어 은행 이자 이익은 44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번 분기 순이자 마진은 1.63%로 3분기 연속 하락세입니다. 다만 대출 등 이자 수익의 바탕이 되는 자산이 2분기보다 37조 원 이상 늘어나 이자 이익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3분기 비이자 이익은 8천억 원으로 2분기보다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 가격 등이 하락한 영향입니다. 또 이번 분기 판매비와 관리비는 6조 4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천억 원 늘었습니다. 대손 비용은 하나오션 관련 거액의 충당금이 환입되면서 전분기보다 6천억 원 증가해 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순이자 마진 지표가 하락하는 등 은행 수익성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면서 은행의 대손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대손 충당금을 더 쌓게 유도하면서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올해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누적 이자 이익은 30조 9천여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원 이상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고금리 시기에 은행권의 과도한 초과 이익을 두고 정부 여당이 비판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은행들이 과점의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세계적인 고금리 추세 속에서 높은 예대금리 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은행 독과점 구조 타파와 경쟁체제 구축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특히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은행권을 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경제 환경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횡재세 입법에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로로 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횡재세는 금융회사가 지난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 이내에서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은행권에서 약 1조 9천억 원의 기여금이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여당은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신발 판매점을 운영하는 민찬홍 씨. 매장과 창고로 쓰는 건물 임대료만 매달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점점 더 높아지는 이자는 큰 부담입니다. 실제로 민 씨는 치솟는 금리에 1년 전과 비교해 매달 100만 원 가까운 이자를 더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이 좀 커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점포 이전을 하게 돼가지고 왔는데요. 그 기간 사이에 이자가 갑자기 2배에서 2.5배 정도가 올라버려가지고 민 씨처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고금리는 은행에게는 실적이 됐습니다. 광주은행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이자 수익이 1조 원을 넘어섰고 비용을 뺀 이자 이익도 전년 대비 1,200억 원 늘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2,500억 원으로 또다시 전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광주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6.49%, 같은 제2비금융지주 계열인 전북은행과 함께 지방은행 최고 수준입니다. 은행권의 실적 잔치 속에 금리 인하 요구 목소리와 함께 이른바 횡재세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고 초과 이윤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업이 더 어려워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균 대출 금리가 높았던 건 저신용자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대출해준 결과라며 단기 순이익의 10%가량을 사회공헌 활동 금액으로 쓰고 있지만 추가적인 공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